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락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평지붕일 경우에 높이가 1.5m, 그 다음에 경사지붕일 경우에 가중 평균 높이 1.8m 이하,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건축법에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업으로 제가 3D 영상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막의 평지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평지붕이니까 지붕 높이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 지붕 끝까지, 이 외부 끝까지의 높이입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정 높이, 이 내부 높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게 1500이라는 얘기죠. 즉 1.5m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그 경사지붕에 대한 것이죠. 경사지붕. 그래서 제가 이제 경사지붕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아까 작업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확연히 이 비교를 해보면 이 평지붕 형태와 그랬을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 이것과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경사지붕, 여기서 박공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1800으로 한 의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쪽 양 사이드면은 이 경사도에 의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수치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가중 평균 높이, 그것을 1.8m로 했습니다. 즉 여기 높이가 다르고 여기 높이가 다르고 여기 높이가 다른데 이 전체적인 가중 평균 높이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1800 이거 이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경사지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그 어디에도 각도라든지 어느 정도가 경사지붕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지붕에 있어서 여기하고 요렇게 막말로 얘기하면 10cm만 더 높이 올라가도 이게 경사지붕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이런 식으로 꺾어져야 경사지붕으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좀 무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확한 해석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보다 법 취지에 맞는 그 합리성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지붕,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박공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붕보다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죠. 이런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사면에서는 사용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가중 평균 높이를 1800으로 했는데 평지붕일 때는 1500이기 때문에 약 20%, 1500이었을 때 20%의 어떤 그 보정분을 해서 1800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경사지붕이죠. 이런 식의 경사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약간의 경사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더 막말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평지붕 옥상에 이제 한 100분의 1 정도 구배를 주는데, 그 100분의 1, 예를 들어서 1cm 정도 여기는 그리고 올라간 거, 이것도 경사지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법의 취지, 왜 경사지붕에서는 가중 평균 높이 1800이라는 보정치를 주었는지, 이런 법 취지를 생각한다면 경사지붕이 아무래도 사람이 쓰기에는 좀 불편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그런 법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가 1500을 하고 여기를 2100으로 했을 때 이곳의 가중 평균 높이는 180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왼쪽에는 1500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2100입니다. 그러면 경사지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중평균 높이가 1800만 맞추면 된다 해서 이게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1500이라는 규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1500 규정을 일단은 만족을 했으면은 그 이상의 어떤 경사지붕이든 아니든 간에 그 위로는 규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끝입니다. 경사지붕이고 뭐고 그 다음에 경사지붕으로 하던 극경사가 가던 이건 경사지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법의 취지상.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이 1200이다. 1200까지는 일단은 평지붕에서의 1200을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나머지 1500에서 1200을 빼면은 300이라는 것이 남죠. 그럼 이 300이라는 것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그대로 300을 또 올라가면 될 것이고, 이 위가 이런 식으로 경사지붕이 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300에서 1500에서 1800으로 어떤 가중치, 보정치가 주어졌듯이 이것이 300이 남았을 때 여기에서도 20%의 보정치를 둬서 360, 가중평균 높이가 360만 더 들어가면은 이것은 경사지붕과 평지붕의 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 법규와 여러 가지를 이제 업무상으로 꽤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다락방은 겨우 이제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소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붕이 여기, 지붕면까지, 지붕 윗면까지입니다. 1500이라는 그것이. 또 어떤 분들은 거의 걸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을 경사지붕이니까 거의 뭐 2100으로 하고 여기서는 1500으로 하면은 이게 가중평균 높이가 180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사지붕에 대해서 불리한 이런 사공과 데드스페이스가 나오겠죠.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20%의 어떤 가중평균 높이를 주었는데 이것은 뭐 20%가 아니라 뭐 상당히 큰 메리트를 준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옥상에 평지붕 이제 슬라브 옥상에서 구배를 잡을 때, 그러니까 물매를 잡았을 때 빗물 대비해서 100분의 1의 이런 경사가 있을 때 이것을 경사지붕으로 보지는 않죠. 그래서 경사지붕이라는 것은 어떤 약간의 요걸 줬다 해서 이 경사지붕이다 이런 걸로 해서 이게 1.8m다 그러면 평지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규정은 규정대로 다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중평균 높이의 20%를 더 더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사지붕에 따른 다락방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